저는 기와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이 동네 뒤에도 보면 기와 수리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이것도 제가 했고, 그 앞집도 제가 기와 수리했고, 그 앞집도 제가 했고, 그 옆집도 제가 했고, 그 뒤집도 제가 기와 수리했어요. 기와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1년에 기와 수리만 한 열 몇 차씩 이제 하고 있는데, 나름 근데 기와 수리가 리스크는 좀 커요.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딴 것보다도 뭐 기와 수리 한 서울시에서도 보조를 2천만 원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1천만 원 융자를 해줘요. 3천만 원이라는,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개념은 대충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 동네 건물들이 대략 한 20평 이내에요. 15평에서 한 20평 사이가 거의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집들을 새 거로 싹 교체하려고 그러면 3천만 원 조금 넘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되는 거로 보시면 되고, 딴 것보다도 무게를 보면은 이 집 같은 경우엔 한 17평 정도 되는 기와 무게, 흙무게가 대략 한 몇 톤 정도 되라고 생각하실까요? 여기서 했으면 한 1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기와 무게가 10톤, 흙무게가 12톤, 15평이니까 총 합치면은 한 22톤이잖아요. 한 30톤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 30톤이라 그러면은 탱크 한 대보다 조금 덜 무거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운반해서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톤이다 라고 봤을 때, 기둥이 예를 들면 한 15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기둥 하나당 한 2톤 정도 받치고 있다. 대략. 그렇게 이제 15개는 넘으면 20개 정도 되니까 1.5톤 정도? 대략. 예. 그 정도 하나가 받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대략, 모서리 기둥하고 가운데 기둥하고 또 무게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바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사포터로 받쳐야 되잖아요. 자키로 받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포터하고 자키가 한 2톤 내지는 3톤 내지는 4톤을 견딜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든지 그거를 쉽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5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기와공사한 사진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한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회동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 이제 기와 수리한 모습이고, 그 작년엔 길상사에서도 제가 기와를 좀 봐드렸거든요. 그 법당 그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위가 물이 막 새가지고, 근데 지붕이 되게 커요.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수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개동의 개인 한옥 뭐 이런 모습이에요. 하다 보면은 석가래나 아니면 평고대 같은 게 부식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번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내용들을 보면 거의 신축 위주거든요. 저는 근데 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축도 할 수 있지만은 보수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 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좀 맞아요. 그 보수기술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근데 신축이나 어떤 설계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창의력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창의력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판단하건데,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문화재 수리하는 게, 한옥 수리하는 게. 그리고 건축 비용 이제 그 7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수리 비용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 동네가 흰개미 피해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쯤에 이렇게 서울시 공공한옥이 여기 북촌하고 서촌 쪽에, 북촌 쪽에 한 30채 정도가 있어요. 30채 정도가 있는데, 그 흰개미 체크를 한번 했었더니 한 80%가 다 있는 거예요, 흰개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하는가 하면은 그 개 있거든요. 개 2마리, 요만한 발발이 같은 요만한 거에서 막 움직이다가 막 산만하게 움직이다가 흰개미 냄새 맡은 걸 가만히 있는, 그러면 이렇게 비스켓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스킹 테이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80% 정도가 흰개미가 다 있고, 나머지 20%는 흰개미가 들어가기 시간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흰개미 공사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밑에 많이 썩어가지고, 그 사진들을 보시면 아마 전혀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되게 이제 놀랍고 그런데 바깥에 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안에는 뭐 근데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동발이 보시면 8페이지 정도의 종로구 창성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진 6개 중에서 맨 오른쪽 보면은 막 이렇게 썩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맨 왼쪽에는 이제 아우로 가지고 이제 칠을 한 거거든요. 색깔 어느 정도 좀 맞췄고, 밑에는 그 철근해가지고 약간 독립기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주초를 하고, 그렇습니다. 동발이 이렇게 주먹장으로 해가지고 맞춘 게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개인 한옥 종로 창성동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게스트하우스 종로구 가회동이라는 곳도, 여기도 되게 많이 썩어가지고, 여기는 제가 한 30cm 정도 높이 돌기둥을 끼웠어요. 게스트하우스 종로구 한옥 제일 첫째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한 1m 정도 돌을 끼웠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창문 쪽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습기가 계속 이렇게 물기가 공급이 돼가지고 다 썩었더라고요. 보시면은 혹시나 그 4번째 사진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거의 엄청 썩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근데 요것도 잘 보시면 뭔가 하면 왼쪽은 엄청 흰개미 피해와서 거의 뭐 스펀지 수준이고, 오른쪽엔 탄탄한 게 이게 심재하고 변재예요. 변재가 다 썩고 심재는 잘 안 썩어요. 요것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발이 한다 그러면은 심재를 가지고 동발이 하면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약물집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6번째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하고 보수를 다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10년 전에 2012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수주인 게 가회동 성당 한옥을 제가 이제 수주를 해서, 그거 이제 신축이었었어요. 나름 되게 재밌었고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신축이고 한데, 그 사이에 수리도 제법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50년, 100년 전에 잘 지어진 건물도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음과 맞춤 정말 헐거워져 있어요. 이제 수축하면서. 그리고 기둥 하부는 흰개미 피해를 정말 많이 받아 있고 곰팡이로 부식되기도 합니다. 여기인데요. 그 다음에 저도 삼청동에서 저희 집을 지으면서 리모델링으로 할까 신축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대수선 증축으로 갈 마음이 95%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신축으로 바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축으로 결정하고 목재를 해체했는데,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목재의 뒤틀림 등을 눈으로 하니 신축으로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나쁜 목재가 아니었어요. 기존의 목재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별로 변형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완전 아니에요. 뜯어보니까 완전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가, 제가 나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 정도니까 신축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밑에 이제 신축한 이제 건물인데요. 깔끔하게 이제 했습니다. 요거는 2014년도인가요? 올해 한옥상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이제 운이 좋게. 근데 당시에는 이게 저한테는 특별한 건물이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여러 건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대수선 이제 한옥이거든요. 위에 석가래도 놔두고 이제 평고대 그 위에는 다 걷어버리고 했는데, 공사비는 비슷비슷해요. 신축 하나, 이거 하나. 거의 같아요. 얼핏 보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과 수리해서 왜 저는 이제 신축을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건물 크기나 기둥 간격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휴먼 스케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키가 더 커졌잖아요. 50년, 100년 전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건물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건물은,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 동선동에 제가 이제 지금 설계해서 심의 하나 넣은 건물이 있어요. 성북구청 해가지고 거기 성신여대 쪽에 건물인데 정말 낮아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조금 올리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 그래서 휴먼 스케일이 예전 건물에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서 새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신축의 그리고 건물의 크기, 부재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저는 요거를 좀 더 크게 했거든요. 한번 재보세요, 사이즈를. 180. 예. 기존에 다른 거는 저번에 우리 한옥 한번 갔었잖아요. 하는데, 거기는 150, 그 큰 집이 150도 안 나와요. 145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일단 부재 사이즈가
어쨌든 뭐 보강을 하든지 하여튼 어쨌든 해야 돼요. 델루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딱 90도가 딱 되거든요. 근데 옛날 부재 같은 그 한우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면은 그게 딱 90도가 안 돼요. 그래서 창문 할 때 하여튼 잘 안 맞지. 시스템 할 때 하여튼 한쪽은 뭐 안 맞아요. 한쪽은 딱 맞고 한쪽은 이만큼 뜨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기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강수량이 집중호우가 많이 많잖아요. 집중호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와 경사도도 예전보다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흰개미 방지에서 사진 혹시 기둥이 이렇게 부식이 돼요. 완전히 그냥 바깥에 봤을 때는 바깥이라는 거 어디 있는가 하면은 색깔이 좀 칠해진 부분들 있잖아요. 약간 나무 색깔이 있는 부분은 외부로 도출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봤을 때는 안 썩은 것 같아요. 뜯어보면 이렇거든요. 정말 놀래요. 건축주들이 정말 놀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인사동에 한옥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흰개미를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흰개미 방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바퀴벌레를 없애는 방법. 세스코에서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흰개미를. 왜냐면 얘네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흰개미라고 하지만은 흰개미라고 해서 개미의 류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더 가까워요. 바퀴벌레는 습하고 다음에 어둡고 뭐 좁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얘네들을 가장 좋은 거는 살지 못하게 흰개미가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먹이가 있어야 돼요. 심재보단 변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습기가 있어야 돼요. 함수율이 18% 이하면 못 먹어요, 얘네들이.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음에 잠깐만요. 습기하고 다음에 먹이하고 온도. 온도. 근데 뭐 그래서 얘네들을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실 근처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천적도 없어요. 얘네들 천적도 없고 4월이나 5월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제법 와요. 근데 우리 장작을 예전에 뗐었잖아요. 그럼 방이 따뜻해지니까 밑에가 좀 드라이한 컨디션이었는데 지금은 뭐 장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목 마루다든지 아니면 강마루 이런 거 놓잖아요. 놓게 되면은 그냥 습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반 군립주 정도로 돼버려요. 근데 그래서 습기가 막 이렇게 침투가 되니까 아까 저 위에 사진 보시면은 게스트하우스에 나무 동발이 요만큼 돌로 3cm 한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드라이한 컨디션을 가지게 해가지고 습도를 18% 이하로 항상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그럼 얘네들 못 먹으니까. 두 번째, 이걸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은 얘네들을 먹지 못하게, 그런 어떤 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바이엘사라든지 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못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이제 있는 거고, 가격은 이제 싸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 청소 같은 것도 거기서 원해가지고 일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나무 송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묻었을 때, 이제 이런 방법 청소 있다라는 걸 제가 적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한옥을 좀 이제 문화재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정말 잘 된 한옥을 딱 한 채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는데, 나주에, 이제 전라도 광주 밑에 나주 배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박경준 가옥이라고 할머니가 사실 때 그 가옥이 관리로 문화청에서 상을 받았었거든요. 상을. 근데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한 8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돌아가셨는데, 마룻바닥이 진짜 옥구슬이에요, 옥구슬. 거울장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문화재 보수질자를 딴 그런 상황이었었고,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물걸레, 마른 걸레로 한 20년 동안 했었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오스테이 한번, 스테이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니면 예를 들면 리스 한번 차려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옥의 좋은 점이라고 제 생각을 보면은 탄소 배출이 이제 적은 건축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대학교 때 LCC에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저는 머리에 꽉 박혀 있거든요. 이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다음에 이제 허물 때까지 운영할 때까지 코스트가 이제 낮은 건물이 이제 저는 좋다고 이제 한옥이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긴 수명, 예를 들면 안동 봉전서 극락전이라든지 영주 부석선 모량수전, 그리고 예산 수석사 대웅전 한 800년 정도 됐어요. 고려시대 건물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예전 부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창의력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저기 미국의 어느 이제 건축가 교수가 건물의 높이라는 거는 방바닥하고 천장하고 높이하고 창의력하고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한 3.2m, 3m, 3.2m 정도 됐을 때 창의력의 사람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리고 낮을 때 우리가 다락에 들어가면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보면 대략 그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이 되게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보다도. 아파트는 뭐 2100, 2200으로 이라 그러면 그 또한 저는 이제 여기도 다락을 놔가지고 되게 낮게 해가지고 집중력하고 창의력, 저는 이제 애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을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창의력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목재 가공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고도 보이는 게 그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한옥은 아니고 나무 가지고 돔을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설악면, 경기도 저쪽에 강원도 설악이 아니라 경기도 설악면 설곡리의 생명의 빛 예수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 바로 옆에는 바퍼 무슨 목사님이시죠? 그 청량리에서 최일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기가 다일 공동체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좀 더 지나가면은 여기는 거기 어디죠? 미랄학교 저기 어디예요? 저기 남서울교회. 거기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지으신 건물인데, 이것도 제가 30대 후반에 목재 가공을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했던 그레질 있잖아요. 짜구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집 대략 나무가 대략 한 500그루 정도가 쓰여지거든요. 석가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세보면은, 그래서 20평 정도 지으려고 그러면 나무가 한 500그루 정도 베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한옥 빌더라는 개념을 좀 쓰려고 하는데, 그리고 묘목 500그루가 한옥 제목으로 자랄 때까지 이제 한옥을 유지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무는 이제 모자라지 않다고. 요 생각은 니시오카 치네카츠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무의 마음, 나무의 생명이라고, 오가와 미츠오, 일본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동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스승이세요. 이제 호류지. 저는 그 책도 저는 되게 이제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거기에 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 맨 마지막 사진은 이제 법륜사라고 용인에 와우정사하고 넘어가지고, 거기 법륜사 제가 여기서도 일할 때 이제 거기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설명 준비한 건 자료 끝이고요. 아까 여쭤보신 게 어떤 거였죠? 시공하시면서 예. 힘들으셨죠? 오케이. 일단 힘든 것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예? 사람이 예를 들어 저도 이제 46살이고 살다 보니까 가장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무난한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 많이 하거든요. 세 가지 다 힘든 사람도 있고, 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제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정을 같이 이제 생활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돈적인 부분도 어쨌든 같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글쎄 그게 힘들다고 해야 될지, 힘은 들었지만은 나름 이제 제 그릇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 부분은 뭐 크게 다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뒷집은 항상 북쪽 집하고는 어느 집이나 북쪽에는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나름 또 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고, 일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지압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 거기 SIL이라고 해화동에 전소연 씨하고 김형섭 씨라고 부부가 있어요. 30대 초반이에요. 그 친구들은 제일 처음에 만난 거는
저 조병수 건축사 사무소 거기서 조병수 건축사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한옥을 짓는데 좀 봐달라고. 거기 이제 담당자가 있었어요. 부암동에 그 부암동 동사무소 위로 올라가면 쭉 올라가도 오른쪽에 한옥이 좀 큰 게 넓은 게 있을 거예요. 무게원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무게원 위에 있는 거기 하면서 이게 담당자인지 알게 됐는데 그 2년이 됐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름 이제 열심히 설계를 했고 줄기초를 이렇게 이제 설계를 그려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시공 시간에 보면 줄기초는 뭐 요만큼에서 이제 1m 예를 들면은 1m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파면 되는데 여기는 좀 스판이 좁아요. 스판이랑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스판이라 그러는데 너무 좁으면 통으로 다 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이제 반출하는 게 일단 되게 어려웠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두 번째 어려웠던 거는 그러면 설계는 어쨌든 간에 이제 줄기초를 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레미콘이 와야 되잖아요. 레미콘이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저기 아니면 저쪽인데 저기보다는 여기가 좀 난 것 같아가지고 저 밑에 해화나무 쪽에 거기 그 펌프가 놓고 거기 오르막으로 120km예요. 120m예요. 중간에 난 막힐까봐 터질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오르막이잖아요, 그것도. 오르막으로 120m니까. 제가 이거 뭐 맨날 한옥만, 수리만 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뭐 펌프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불러가지고 레미콘, 거기 돌리기도 어렵고, 하여튼 거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 민원이 한 30명한테 저는 미선님한테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동네에는 레미콘 하게 허가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장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이거 텍스트잖아요. 컨텍스트로 봤을 때는 이 동네는 줄기초에서 콘크리트를 레미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허가 안 그려놨으니 저는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근데 그게 저는 민원 한 30번을 하루 만에 한 몇 시간 만에 하니까 그게 뭐 제가 준비 부족도 있고 경험 부족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흙 파가지고 어떻게 오케이. 내다 버려? 포크레인 해서 큰 거 말고 이제 적당한 거, 아주 작은 거 말고 적당한 거 가져와서 그 우리 바브캣이라고 있거든요. 바브캣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어요. 바브캣 포크레인 말고 바브캣에서 저기 빼가지고 일부는 여기가 마사가 되게 좋거든요. 깡마사로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여기 경복궁 근정전 공사하는데 지금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세림에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길상사 거기하고도 지금 저하고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